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3일 수요일 저녁 7시 56분입니다. 어제 전쟁 우려가 피크를 치고 나서 오늘은 비교적 조용한 하루를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을 했고 그걸로 이제 전쟁 우려가 극에 달했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아시아장이 크게 흔들리고 어제 밤에 미국이 조금 흔들렸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우려가 더 격해지지도 않고, 뭐, 특별히 뉴스가 나오는 것도 없고,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용한 하루를 보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상이 시끄러웠었죠. 어제까지만 해도요. 어제까지 급락했던 증시가 오늘 아무런 이슈도 없이 잠시 안개가 걷히니까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이슈적으로도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기술적으로도 자연스럽게 반등할 때에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밤에도 특별한 경제지표 이런 거 없고요. 오늘 밤에도 특별히 나올 만한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전쟁 우려가 진행 중인 뭐 최근에 나온 속보는 요거 정도? 우크라이나가 저녁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거 아니죠. 예. 어쨌든 그렇게 별로 의미 없는 뉴스만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어쨌든 조용합니다. 큰 충격을 어제쯤 한번 반영을 해놓고 오늘은 조용한 모습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반등 나올 때인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유럽 같은 경우 독일 지수인데요. 왜 지금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여기가 중요한 어떤 추세를 결정짓는 자리지 않습니까? 여기 어딘가가요? 여기 어딘가 추세를 결정짓는 자리니까 넥라인에 관련된 테스트 하고 있는 자리니까 넥라인 붕괴시켰으니까 반등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추가로 하락을 할 생각이 있으면 여기서 반등하는 게 맞아요. 네. 오히려 이제 여기서 급반등하고 싶으면 오늘도 폭락하고 내일도 폭락하고 마치 2020년 코로나로 시장이 박살났던 것처럼 그렇게 아마 지금 박살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얘가 이번에 급반등을 할 생각이었다면. 근데 아무튼간 오늘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등 나와야 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었으니까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켰으니까 힘을 한번 썼으니까 오늘 적당히 이렇게 힘을 충전하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기술적으로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 마감 때까지 이렇게 진행될지 어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근데 오늘 밤 뭐 전쟁 이슈가 더 이상 격화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특별히 경제지표 발표 이런 것도 없으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짐작은 아마 오늘 그냥 반등하겠지 싶은 생각입니다. 이 반등폭 이 정도 유지하겠지 싶은 생각이에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어제 보시면은 S&P 지수가 전 저점 자리 쌍바닥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쌍바닥 테스트하는 진짜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빠졌던 거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피로 회복해야죠. 오늘 그래 현재 뭐 물론 이게 이제 장 마감 때까지 이렇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살짝 이렇게 하락이 지금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S&P고 나스닥이고요. 뭐 둘 다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죠? 이 13,800이란 중요한 지지선 13,800 얘는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전저점 자리도 13,800이 지지선이고 그리고 그죠? 어쨌든 중요한 자리가 13,800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에 대한 어제 살짝 붕괴했었다가 힘을 좀 썼었으니까 오늘 다시 좀 충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힘겨루기를 지금 하는 좀 시장이 당장 뭐 폭락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좀 싸움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아래 꼬리들이 달렸죠. 어제 미국 주식 시장이 양대 지수들을 보면 꼬리들이 좀 길게 달렸고요. 또 빅스 지수 이런 걸 보면 음봉이 일단 길게 내려왔으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 공방전을 벌이겠다라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싸움을 할 거다? 지금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여기 박스권 내에서 붕괴시켜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N자로 갈 거냐, 아니면 그래도 좀 반등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싸움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작하는 도중에 이제 중요한 전저점 부근까지, 지지력 부근까지 내려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반등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아무튼 지켜봐야 되겠죠.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여기서 또다시 저항만 누적될지
어쩔지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원래 정석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맞다고요? 여기는 지지력 부근이니까, 지지선이 있는 부근이니까 원칙적으로는 숏 포지션은 비중을 줄이는 게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그게 맞긴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지금 숏 포지션을 사는 거는 이 추격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요. 네. 아무튼 저는 13,800이라는 자리가 종가상으로 붕괴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숏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어떤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비록 뭐 아래쪽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인은 하긴 하는 게 좋거든요. 예. 시장이 나의 생각에 동의하는지 확인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 확인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지지선 위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붕괴냐 지지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그냥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빨리 주무시는 게 좋지 않겠냐, 굳이 할 거 없이요. 이 자리 아침에 일어났는데 13,800이 뭐 붕괴가 돼 있고 그러면은 야 종가상으로 붕괴시켰네, 그럼 내일 밤부터 열심히 해야겠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이제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지지와 저항을 놓고 특별한 이슈도 없는 가운데 퍽퍽한 싸움을 벌일 것 같아요. 그죠? 고구마를 먹는데 뭐 물 한 모금 없이 뭐 사이다 하나 안 마시고 그냥 퍽퍽하게 고구마, 삶은 고구마 먹는 그런 기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그래도 좀 수월하게 위쪽이고 아래쪽이고 움직일 수 있는데 오늘 일단 제가 봤을 때 특별히 나올 이슈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재료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순수하게 힘으로만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정말 강하게 부딪히는 그런 날들이 이제 오늘 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글쎄요, 또 오늘 밤에 뭐 무슨 이슈가 나와서 뭐 어느 방향으로 시장을 도와줄지도 모르고 도와줄지 방해할지 뭐 그런 것도 알 수 없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기왕이면 힘을 아끼시고 붕괴가 되는 거 확인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뭐 어쨌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부분 다 어떤 그 전쟁 이슈가 지금까지 고조되면서 움직였던 것들 있잖아요. 뭐 달러 강세가 나오고 안전자산 선호로 해서 금리가 떨어지고 이랬던 움직임들이 오늘 밤엔 전반적으로 좀 되돌리는 뭐 그런 흐름, 아니면 뭐 박스권으로 가는 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밤의 움직임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할 말 없고, 그래서 그죠? 뭐 골드 같은 것들 그동안 많이 올랐었잖아요. 전쟁 우려로 많이 올랐으니까, 급하게 올랐으니까 조금 쉬어가야 되겠죠. 물론 더 오르긴 오르겠지만 추세적으로 더 오를 것 같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급하게 움직였으니까 이제 오늘 밤 내일 밤 어쨌든 이렇게 좀 쉬어야지, 힘을 다시 보충해야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 달러 약세,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계속 진행되긴 진행될 건데 요즘에 움직임이 정신 없었으니까 좀 어떤 방향성 모색하는 척 힘을 여기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이 금리도 그렇죠. 이건 채권 가격인데 채권 가격은 쭉 떨어졌었는데 금리가 올랐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움직임이 너무 급했으니까 일부 좀 여기서 쉬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래간만에 시장이 정말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오늘 밤은 좀 뭔가 아무것도 없는 뭔가 좀 허무한 이런 느낌? 하여튼 조금 좀 드네요. 국제유가 같은 것도 뭐다 이제 박스권 안에 일단 갇혀버렸죠.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90달러, 95달러 대략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 좀 갇혀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유가가 오버슈팅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90달러 붕괴시키면서 상승 추세가 뭐 조금 좀 훼손이 될지 이런 부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 이런 것도 지금 당장 베팅하는 건 아닌 것 같죠. 여기 안에서 지금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죠. 싸움이 결정이 되면,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90달러 아래로 가거나 95달러 위로 가거나 방향성이 결정되면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들 전반적으로 쭉 드렸습니다. 빅스 지수 이런 것도 그죠? 아무튼 오늘은 또 개파락 출발이네요. 그죠? 빅스 지수의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31, 32 부근에서 여기 무거운 저항이 있으니까 넘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더 아래쪽으로 좀 많이 쉬었다 갈지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오늘 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개파락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건 약간 좀 상승중 눌림의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해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과 같은 거거든요. 빅스 같은 경우는 죽이고 싶으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빅스를 죽이고 싶으면 어떻게 죽이냐면 주로 이렇게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켰다가 죽여버리죠. 계속 이런 자리 보시면요, 보통 3, 4거래일, 길게는 5, 6거래일 이상 저항 누적시키고 죽이는데, 반면에 이제 이렇게 딱딱 V자로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최근에 며칠 전에 2월 14일 날 이런 자리, 빅스가 이렇게 이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V자 모습으로 한 번에 죽었었죠.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이거는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 보면서 UVXY의 시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는, 고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약간 그런 모습이 비스무리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일단 이 위에서 자꾸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은 일단 보이지 않고 그냥 시원하게 그냥 바로 아래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N자로 이런 식으로 계속 적당한 조정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현재까지로선 듭니다. 오늘 밤에 일단 지켜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렇게 일단 좀 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긴 한데, UVXY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은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출발하는 거는 별로 나쁜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UVXY의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저항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소화하지 않으면 UVXY는 이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무튼 요런 이야기 정도를 했고요. 뭐 달러나 뭐 이런 것, 그죠? 뭐 전부 다 박스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했죠. 오늘 특별히 경제지표 발표 없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아시아장 같은 경우 오늘도 다 올랐죠. 아시아장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할 말 없고, 그 위안화가 계속해서 이제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엔 이런 점이 지금 이제 원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사실 이 한국 증시는 이게 좀 말이 안 되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증시와 원화는요. 이게 전쟁 위기 이러면 가장 먼저 출렁출렁하는 게 원화인데, 오히려 원화가 전쟁 위기에도 굳건히 초강세를 보인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굳이 추측을 해보자면 위안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다는 거죠. 한국 증시도 좀 이상하게 좀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뭐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건데 좀 순서가 안 맞나 모르겠긴 한데, 코스피 같은 걸 보시면 최근에 요랬잖아요. 최근에 여기서 계속 놀았잖아요. 근데 어때요?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일주일 내내 다 빠졌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직전 저점 자리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1월 말을 만들어 놓은 저점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S&P, 지금 이건 S&P입니다. 근데 이제 S&P는 이제 코스피로 치면은 지금 여기 선물 348, 뭐 여기 어디 테스트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 어디. 지금 여기 어디까지 내려왔었어야 정상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다. 와, 무지하게 강하네?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든다는 거죠. 아무튼 근데 이러지 말라는 법이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예. 아무튼간 근데 계속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긴축 우려 이런 게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이 또 지금 시장은 대부분 또 전쟁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긴축은 다들 신경도 안 쓰는 상황이라, 뭐 CPI나 PPI 이런 물가지표가 발표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경제지표 발표도 없고 이러니까 시장이 어쨌든 긴축이라는 이슈를 지금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뭐 위안화와 원화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흐름은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이 3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은 뭔가 이런 흐름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3월 15일, 16일 이쯤인데 2월 23일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단 말이죠. 그 와중에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없다 보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뻑뻑하게 최대한 개인들 뒤통수 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위안화도 강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아무튼 그래서 이 어떤 하락 쐐기형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요.
체크만 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위안화 아무튼 잘 보자. 위안화가 추세를 전환하는 순간 세계 경제는 굉장히 어두워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거 오래 가고 찔기네요. 그죠? 심지어 올림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금리 인상 뭐 이런 거는 예정이 똑같이 되어 있고 하니까 변함없으니까요.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 한국 증시 이야기 뭐 짧게 하고 마치자면 오늘도 뭐 점검 정도만 하는 거죠. 점검 정도만. 365를 저항으로 2거래일째 확인한 꼴이 됐습니다. 뭐 물론 이게 상승 마감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뭐 강력한 저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아무튼 전 지금 계속 2월 3일 요때쯤부터 해서 365란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365 선물 기준으로 코스피 선물 기준으로 365 자리가 여기서 4거래일 동안 저항이었는데 넘었다가 다시 붕괴되고 여기서 두 번째 확인했고 여기서 다시 4거래일간 365를 지지력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이번에 재차 2거래일째 365를 저항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뭐 개인들의 속만 타들어가고요. 뚜렷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박스권입니다. 그죠? 박스권인데 하락 추세니까 여러분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이란 이야기 뭐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숏 포지션 매집 정도나 해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그죠? 예, 계속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까지 저항을 365 저항을 다시 확인했다라는 게 그래 조금 의미는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신뢰도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뭐 신뢰도가 높지는 않아 보이고 아직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여기다 대고 큰 의미 부여하진 못하겠고 다만 이제 이렇게 되는 와중에 이렇게 어쨌든 또 오늘 저항을 누적시키는 바람에 확실히 좀 시장의 힘은 좀 많이 약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콜옵션들 꼬라지를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직전 저점 중요한 박스권 하단 자리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금 지지력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여러분 음봉의 하락 마감인데 이게 어딜 봐서 이게 지지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콜옵션들이 지금 여기서 오랫동안 버티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여기서 에너지를 모아놨는데 지금 이 에너지가 위쪽으로 터지는 게 아니고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니 일단은 오늘의 저런 음봉, 오늘의 어떤 저항 누적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탄력적인 상승은 일단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탄력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급등을 할 수도 있었는데 급등을 할 만한 그런 어떤 조건들은 많이 좀 사라졌어요. 콜옵션들이 좀 힘이 좀 빠져가지고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옵션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 만들어내던 지지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 자리가 붕괴될 경우에는 옵션의 관점에서는 이제 시장이 폭락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만들었던 박스권이 아래로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 동안 쌓였던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뚝이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힘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콜옵션이 강하게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풋이 강하게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급락 가능성도 좀 높아지긴 하는데 근데 아무튼 무조건 뭐 그렇게 보기만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아무튼 선물이 360 뭐 아니면 361자리를 강하게 붕괴시키면서 콜이 죽어야지 풋도 대박이 날 수는 있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 시장이 탄력적인 상승을 하는 조건은 일단은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풋옵션들은 아무튼 적당히 하방 경직성들 보이면서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풋옵션들은 좀 좋아 보이고 그나마 콜들은 영 이제 가능성이 없어져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360이나 361 요 정도 부근이 장대 음봉으로 확 붕괴가 되면은 여기서 뭐 340 뭐 이런 데까지 진짜 확 급락도 물론 하루 만에 간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 나온 에너지가 세게 쏟아질 수 있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50이란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라 어떤 뭐 중요한 저항까지는 아니고 어떤 이제 저항이 됐죠. 저항인데 오늘도 일단 넘지는 못했어요. 네, 오늘도 넘지는 못했고 아무튼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한동안 너무 하락의 속도가 빠르지 않냐? 너무 급격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옆으로만 기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어는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뭐 옆으로 기어가는 것도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단 옆으로
이것도 아무튼 빨리 올라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이 반등도 때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치고 계속 옆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하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반등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반등이 3분의 1도 안 나온 거죠. 하락폭에 비해서요. 정말 약한 거거든요. 물론 뭐 좀 더 반등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위험한 상태이긴 하다. 이런 점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빨리빨리 올라와줘야 그나마 안전한데 영 못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좀 씁쓸해 보이긴 하네요. 하여튼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어쨌든 계속 옆으로 기고 있어서요. 조금 더 올라도 이상하지 않고 여기서 무너져도 이상하진 않은 상황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스권 대충 설정하시고 반등시 매도 전략, 숏포지션 누적해보자, 뭐 숏포지션 매집해보자, 이런 이야기만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잘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 급하게 먹고 그러면은 마음 급하게 먹고 그러면은 평단가 관리도 잘 안 되고 사람만 피곤하니까, 가능하면 한국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자꾸 막 낮에 컴퓨터 앞에 붙어갖고 볼 필요가 없어요. 박스권 안에 와 있으니까요. 그냥 기계적으로 뭐 매수 주문, 인버스 매수 주문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선물 매도 주문 이런 거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걸어 놓으시고 뭐 자리 비우거나, 아니면은 종가 때, 장 마감 때만 확인해서 한 번씩 체크나 하시는 정도로 좀 그런 식으로 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집중해야 될 점은 제가 봤을 때 한국 시장이 아니고 미국이죠. 미국이 지금 이제 중요한 지지선 자리, 어떤 전저점, 쌍바닥 만드냐 안 만드냐의 어떤 이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미국을 보는 거는 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한국은 그냥 뭐 그다지 그냥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 미국 뭐 요런 거나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특별히 더 할 말이 없네요. 네,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